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평론가 박연미가 진행하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균대 위에서 딱 따져보겠습니다. 쏟아지는 경제기차 속에서 중심 잡는 법 배우는 따져봅시다. 오늘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문자 몇 개만 읽어드리고 갈게요. 4320님, 보험사가 속보입니다. 언제 이익 남았다고 보험료 깎아주던가요? 해주셨는데 그래요.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보험사는 좀 생각이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북청 물장수님이었나요? 저희 방송에 별풍선 쏴주시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보내주시는 내용 중에 오늘은 버퍼가 없어요. 렉이 없네요. 오늘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어제 방송에 무슨 문제가 좀 있었나요? 그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지 전해주시면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것 따져볼까요? 예, 요즘에 굉장히 핫 이슈가 쿠팡 미국 상장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쿠팡 지금 상장한 지 한 6일 정도 된 것 예, 같은데 맞습니다. 그 임직원들이 갖고 있는 주식 보호 예수, 그러니까 못 파는 기간이 끝나서 아마도 물량이 전체 한 2% 정도 되는 물량이 쏟아져 나올 거다. 예, 그래서 간밤 증시에서는 미국에서 쿠팡 주가가 급락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쿠팡을 미국에 상장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대단하다부터 노동 현실부터 개선해라 굉장히 다양한 뉴스가 나왔는데 그렇죠. 언론사별로 이 들여다보는 렌즈가 좀 다르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일단 뭐 쿠팡 상장은 굉장히 큰 뉴스죠.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삼성전자 빼놓고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시가총액 기준으로 기업이 됐을 정도였으니까요. 뭐 지금은 주식이 떨어져서 한 세 번째 정도 기업이 됐는데, 근데 언론사가 쿠팡 미국 상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제지나 뭐 조선일보 등 같은 경우는 쿠팡이 왜 미국에 상장했을까? 뭐 차등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상장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차등 의결권을 갖춰야 된다. 그런 식의 기사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쿠팡이 미국으로 간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는 대주주에게 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 주 가진 것 같은 그런 예.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런 주장들이 있다는 건데 예. 쿠팡이 사실은 그 국내에서는 상장도 어려운 상태의 재무 상태를 갖고 있었다. 이건 맞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 계속 지금 적자 규모가 조 단위죠? 적자 규모가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조 원이 넘었고요. 영업이 그 손실이 조 원이 넘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특수를 누렸어요. 뭐 매출액이 거의 한 2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년도 작년도 영업 손실이 한 5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군요. 그 미국 증시에서는 성장 가능성을 보고 여기에 돈이 몰렸다라고 하는데 경영권에 주목을 하는 언론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경영권이라는 단어가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업 지배력이라고 예. 바꿀게요. 기업 지배력에 주목하는 언론사도 있고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은 너무나 참혹한 회사다. 그렇죠.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언론사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일단 한겨레나 경향 같은 경우는 이게 플랫폼 노동자가 이것이 이 노동자인가 아니면 개인 사업자인가 뭐 그런 문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근데 쿠팡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증시 그 설명을 내면서 뭐 한국 정부는 이게 플랫폼 노동자, 이게 바로 이렇게 소속된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뭐 사실과 맞지 않다. 좀 더 쿠팡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조의 기사들을 좀 썼습니다. 경향과 한겨레는. 근데 이 경제지나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차등 의결권이라는 것이 이게 이 경영인이 조금 더 많은 지배력을 갖게 되는 그런 의결권인데요. 이런 제도 때문에 미국에 상장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차등 의결권을 이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이 차등 의결권은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항상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덩어리가 작을 때에는 주주들이 한 10억 원 정도의 작은 투자금을 받고도 뭐 상당한 주식을 넘기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나중에 기업이 성장했을 때 적은 돈을 투자했던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의결권을 행사해서 기업의 그 지배주주의 어떤 지배력을 위협할 수 있다. 회사를 뺏어갈 수 있다 하는 논리 때문에 등장한 건데 항상 그 시장에서 그 논란이 붙는 그런 맞습니다. 이슈이기도 하고요. 미국 시장이 크기는 해요. 지금 최근에 드는 생각을 보면
이베이가 지금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베이가 이커머스 시장에 지금 네이버 쿠팡 다음에 시장 점유율이 3위 국내 기준으로 쿠팡하고 시장 점유율이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국내에서든 매각가가 5조 원에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1% 차이 나는 쿠팡은 미국에 100조 원, 지금 좀 빠져서 80조 원입니다만 요 차이를 생각해 보면 그래 쿠팡이 그래서 미국으로 갔나 보다 싶기도 한데 그렇죠. 차등 의결권 요거 갖고도 말이 많긴 해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왜 쿠팡이 미국에서 상장을 했는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미국이 시장이 크기 때문에 미국으로 갔다라는 말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상장하는 기업은 아무도 없어야죠. 그냥 누구나 아무 기업이나 미국에 상장하기만 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면은 뭐 당연히 뭐 그것만으로 설명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쿠팡이 미국에 간 이유는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상장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상장 차익이 크기 때문인 건데 왜 미국에 가면은 상장 차익이 크냐라는 질문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텐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과거 가치보다 미래 가치를 굉장히 크게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쿠팡은 과거만 보면은 작년만 하더라도 뭐 영업 손실이 5천억 원 정도 되니까 과거는 항상 맞는 적자 기업이잖아요. 근데 미래 가치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 실적을 주로 보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를 주목하기 때문에 미국에 상장하면은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미국 사람들은 투자자들이 약간 배포가 좋다고 봐야 되나요? 우리는 이 정도 재무제표 조건이면 그리고 고용 상황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그렇죠. 제기되면 상장이 쉽지 않잖아요. 예. 근데 미국 사람들은 왜 현재보다 미래에 그렇게 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네. 미국 사람들은 투자의 배포가 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뭐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답은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미래 가치를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요.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보다 투명하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개된 정보만 가지고 과연 이 정보가 진실일까? 과연 이게 다일까? 그렇죠. 이게 이 다일까? 뒤에 뭐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네. 미래 가치를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는 두렵잖아요. 그렇다면 믿을 것은 과거 실적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시장이 투명하다 보면은 그래 내가 갖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은 과거의 이 기업은 계속 적자이지만 미래의 가치는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배포 큰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시장의 투명성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일단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인 것 예. 같은데 뭐 미국이라고 뭐 100% 다 좋고 우리가 다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네, 물론이죠. 과거에 미국에도 금융시장에 여러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그럼요.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약간 개선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과거의 그런 안 좋은 모습도 물론 한국도 많고 미국도 네.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은 20년, 30년 징역을 보이죠. 그렇죠. 거기에서 뭐 그 앨런 때도 마찬가지였고 맞습니다. 회계 조작이나 주가 조작을 하면 대신 드러나면 정말 회사가 망한다. 재기 불가능할 라는 정도로 엄벌에 거인데요. 처한다는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시장에서는 기업도 투자자도 신뢰가 좀 올라가는 사건들이 좀 맞습니다. 있었네요.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은 사실 소유와 지배의 괴리잖아요. 네. 소유와 지배 괴리 때문에 어떤 이사회에서 투명한 경영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들이 밥상머리에서 경영을 하고 나면은 굉장히 이것이 불투명성이 증가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소유 지배 괴리가 있는 상황에서 차등 의결권까지 더 도입을 한다라면은 오히려 저는 소유 지배 괴리가 더 커져서 불투명성은 증가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고민거리 알려주셨네요.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위원과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